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시장론 중에서 지대론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대론하고 이제 공간 구조론 많으면 두 문제까지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농경지 지대에 관련한 주제부터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남의 농지를 빌려 쓰는 사람이 왜 지대를 지불을 해야 되느냐,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따져 물었던 게,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요렇게 키워드를 잡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이 한 10명 가까이 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농경지 지대에 관련해서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카도라는 학자가 되게 될 것이고요. 리카도라는 학자는 지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비옥한 토지와 한계지와의 생산성의 차익이다라고 해서 이 학설 이름을 차액지대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리의 전제, 일단은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이 지대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비옥도의 차이,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개념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지금 이제 어떤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한 명을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 100이라는 수확량이 발생한다. 그러면 2명을 투입하게 되면 200이라는 생산량이 발생할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떤 토지에 10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1명이 들어갔을 때보다 10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옥한 토지를 찾아가서 그 토지를 이용을 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또 그 농지 중에서는 비옥한 토지를 할지라도 비옥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비옥한 토지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반 한계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비옥도가 낮아가지고요 생산성이 없는 토지를 소위 이제 한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고 전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비옥한 토지와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리카도론 학자는 차익지대설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문제 구성이 되고요. 임대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적 잉여 또는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렇게 가야 되죠. 애초에 런던이라는 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은 반경 1km 이내에서만 농사가 거기서 생산되는 농작물로 런던 시민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었는데, 산업혁명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경작지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반경 1km라고 했더라면 이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농지를 경작을 해야지 추가적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죠. 과거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토지에 대해서도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무슨 문제, 지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지주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 변화 때문에 날로 먹게 되는 이익, 소위 이제 경제적 잉여 혹은 불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학설의 문제점으로서는 한계지라고 하는 것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남의 땅을 쓸 때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테고요.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차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는 학설에 대응해서 튀넨이라는 학자의 위치지대설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튀넨이라는 학자는 리카도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이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비옥도를 기준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삼게 되면서, 그런데 같은 비옥도라고 할지라도 도심지에서 가까운 토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더 비싸고 도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싸더라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 집중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다시 그래서 지금요 다시 튀넨이라는 학자 다시 갑시다. 지금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는 모습에
착안을 해서 지대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위치라고 하는 것도 지대 한 발생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튀네의 위치 지대설. 이제 외울 때 위치 튀네 이렇게 말을 만드셔야 돼. 해서 위치 튀네라고 해서 튀네의 위치 지대설이라는 말 이렇게 갈 테고요.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학자는, 경제학자는 공산주의를 주장을 한 학자이고요. 사회적 모순의 출발점을 사소유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 때문에 그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공짜로 이용할 수는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는 것은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리카르도의 책 지대설에서 문제가 됐었던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모순을 해결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막절해서 위치 튠의 막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지금 농경지 지대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이 지대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몇 개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부증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돼. 제일 먼저 부동성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하면 외임국지, 그래서 외부 효과, 임장 활동, 국지적 시장, 그 다음에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이 부동성과 관련한 키워드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썩지 않는 성질, 달아지지 않는 성질을 영속성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지문 중에서 자본이득, 운영이득 이런 용어들을 썼던 바가 있고, 임대차가 발달하게 된다 이런 내용과 연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 외 부증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집약적 토지용 또는 지가가 겁나 비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싼 땅이다 보니까 높게 건물을 지어 올린다.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한다든가 산지를 개간한다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갖고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영속성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농경지 지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차익 지대설이 됐든 위치 지대설이 됐든 절대 지대설이 됐든 모두 영구적인 소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셜의 준지대, 소위 일시적 소득에서 우리 외우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마준일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셜이라는 학자, 그 다음에 준지대, 그리고 일시적 소득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이 마셜이라는 학자는 기존에 리카르도의 차익 지대설,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막스의 절대 지대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지대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인데 비해서 마셜이라는 학자는 이 농경지 안에 있는 창고 등을 지어서 거기서 얻게 되는 소득, 이걸 우리가 마치 지대처럼 꾸준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준지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셜의 준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근데 앞에서 우리 토지의 영속성이라는 개념과 비교했을 때 걔는 영구히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비해서 이 마셜의 준지대론에 따르게 되면은 이 창고라든가 또는 사람이 만든 기계 이런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은 창고는 무너지기 마련이고요. 기계도 언젠가 고장이 나기 마련일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때 영구적인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소득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핵심 요소는 뭐냐면 마준일이라고 해서 일시적 소득, 그리고 키워드 준지대, 마셜이라는 학자 이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준일, 나머지는 이제 지문 가지고 볼 텐데 기본 틀 마준일 이렇게 단순 암기하실 주제. 그다음에 이제 알론소의 지대 이론, 소위 입찰 지대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튠넨의 위치 지대설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도심지에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거, 도심지와 가까울수록 더 높은 지대가 결정이 되게 될 것이고, 도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지는 모습에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튀는 위치 지대에서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키워드 토지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지대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위카드의 차액 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지대라고 하는 것은 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 자, 튀는 위치 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위치도 지대의 한 발생 원인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마준일에서 마시열의 준지대는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론소 입찰 지대 이론에서는 딱 한 가지 키워드,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하는 거. 최대 지불 용액, 이 정도가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결국 이제 학자만 벌써 하나, 둘, 5개나 되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외우고 들어가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소위 이제 지대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대응해서 자,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지대론도 한 문제 구성되고 도시공간 구조론도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것도 학자 이름, 학설 이름 3개씩 구성이 되게 되는데,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들은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구성이 되는가,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도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3명의 학자, 자, 크게 3가지 학설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동심원 구조로 도시는 형성이 되더라 라고 해서 1920년대 시카고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버제스라는 학자가 도시의 구조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동심원 형태로 발달이 되게 되더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해서 제일 중심가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옆에 바로 점이지대, 천이지대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점이, 천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 중심 업무 지구 바로 옆에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거주하게 되는 점이지대, 천이지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끝납니다. 뒤에는 뭐 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는 점이지대, 천이지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점이지대, 천이지대라고 하는 것은 중심 업무 지구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적 사회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빈민지대 여기를 가리켜서 점이지대, 천이지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 3가지 학설 다 공통적인 요소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득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결정된다, 토지용 형태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중심 업무지구 하나의 핵심 바로 옆에 빈곤층이 거주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서 점이, 천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면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있게 될 것이고, 이 핵심에 대응해서 교통망, 이때 라인이라고 하는 거, 선이라고 하는 게 교통망을 의미하게 되는데, 교통망에 따라서 자, 도시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교통망의 축에 바로 고소득층이 입지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하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공통적인 논의의 전제는 도시라고 하는 것의 형성, 발전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주민들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더라.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게 되면 이 교통망 하나의 핵심에서 여러 개로 뻗쳐가는 이 교통망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중심축에 위치하는 것이 고소득층의 주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빈민층이라든가 하급주택이라는 것은 교통망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자,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하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도시는 하나의 핵심이 있고 소득에 따라서 어떤 거주 형태 등이 결정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비해서 해리스 울만 학자 이름 두 명입니다. 그래서 해리스라는 학자, 울만이라는 학자, 이 사람들은 이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든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하나의 도심의 도심을 전제로 한 데 비해서 여러 개의 핵심으로 도시는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이유라고 해서 이게 요즘 잘 구성 안 되는데, 자, 서로 편익을 갖다 주는 동종의 활동, 유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여서 입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앞에다 대입하게 되면 그런 식이죠. 지금 이제 점이지대, 천이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끼리 뭉쳐 사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게 되면 교통망의 축에 고소득층이 입지하게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자, 일단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뭉쳐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소득의 얘기죠. 소득이 높으면은 그 사람끼리 뭉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자, 소득이 높은 사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같은 동네 살기 어렵다,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비양립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따르게 되면 핵심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 다핵심, 여러 가지 핵심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상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기 학개론에서는 용어를 쓸 때 고급 주택이라는 거, 주택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매라고 하는 것이 상업과 관련이 되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주상공의 공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핵심의 핵심 요소는 주상공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핵심 수는 증가하고 그 자체가 또 발달된다 해서 이게 이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이제 저 고급 주택가, 뭐 한남동 뭐 이런 데들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상가 밀집 지역들, 또 공장이 밀집한 지역들, 이런 식으로 도시는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하나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든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핵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내용 가지고,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하여튼 주구장창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자, 지금 두 가지, 지대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론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힘든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학자 이름하고 학설 이름을 매칭시키는 거, 이게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24회 때 나왔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카도라는 학자는요, 비옥대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그래서 리카도에 따르게 되면 임차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한계지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간의 생산성의 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지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불로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번 위치 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하락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가볼까요? 위치 지대설,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수송비, 시장까지 수송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지대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T내의 위치 지대설. 자, 그 다음에 3번 절대 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원인이다 라고 해서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입찰 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되게 된다라고 해서 요것도 오른편 최대 지불 용익이라고 하는 거. 5번 차익 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아까 경제적 잉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 불로소득이라고 봤었고요. 이 차익 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과거에 농사를 짓지 않았던 토지, 그런데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농사를 다 추가적으로 짓게 돼서 이제 지대를 받게 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 지대라고 하는 것은 불로소득, 요걸 이제 경제적 용어로 경제적 잉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오래전 주제예요. 그래서 경제적 잉여, 불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소유라고 하는 거, 막스의 절대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막스의 절대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소유 그 자체에서 다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대란 토지의 비용 또는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하고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 해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최근 30회 문제에서 난이도가 있게 구성이 됐는데 결국은 키워드 하나 잡아내는 거야. 소유 그 자체에서 다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막스의 절대지대설, 막절에서 아까 위치튠의 막절에서 위치튠의 막절, 학설 이름, 학자 이름 매칭시키는 게 포인트.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개, 7개 되나요? 앞에서 지대론하고 도시공간 구조는 한 7개 되는데 그 뒤에 또 한 7, 8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해 가실 때는 제일 힘든 것이 학자 이름하고요. 학설 이름 연기하는 게 그게 어려운 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의 절대지대설에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셜의 준지대론. 자, 텍스트 읽지 마시고 미리 답을 외우셔야 돼. 마준일이라서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이라는 답을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 1번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해서 리카르도의 책 지대설을 재편성한 이론이다. 해서 뭐를 얘기해? 여기까지는 쓸데없는 소리고요. 2번 지문요. 준지대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가구들로부터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 등을 가리켜서 준지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3번 토지의 계량 공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키워드 일시적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그래서 결국 2번, 3번을 이제 묶어서 가게 되면 토지를 말입니다. 계량 공사, 축대를 쌓거나 해서 가치를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일시적 소득. 언젠가는 땅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소득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사람이 기계를 만들거나 창고를 만들거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것도 일시적 소득, 준지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겁나 길게 돼 있으니까 좀 이따 유보하시고 5번 자, 보니까 준지대, 토지 이외에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소득이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영구적 지대 성격을 가지는 것이 돼서 답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셜의 준지대론 키워드 뭐라고요? 일시적 소득.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뒤에서 영구적 소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그냥 하나만 읽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4번 좀 볼까요?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서 자 이게 이제 용어가 뭐냐면 고정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게 아까 창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준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가리켜서 고정 생산 요소라는 토지를 제외한 고정 생산 요소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 이때는 수요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된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런 거 있어요. 저 시골 가게 되면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팔자 좀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중장비 이런 거 사가지고 시골에서요.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면단이나 뭐 이런 데서 중장비 하나 굴삭기라고 포크레인 이런 것들 하나 사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온 동네 일을 다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양반이 가서 무덤을 팝니다. 하도 이제 그 뭐죠 땅이 딱딱해져서 이게 일반 농기구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럼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포크레인 기사가 땅을 다 파헤쳐 줍니다. 하여튼 뭐 또 산 위에 갑자기 밭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등등등 하게 되면 그 방법 없잖아요. 그때는 포크레인을 부르게 됩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 겁나 많이 죽고 곳곳에서 논밭을 파헤칠 일이 있으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1년에 몇 명 안 죽는다. 이유는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런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이제는 뭐라고요? 그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 준지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 필요 없고 준지대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준지대는 어떻다?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냥 외울 게 뭐라고요? 마셜의 준지대론 키워드 일시적 소득. 대놓고 낸다니까요. 이렇게 영구적 소득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준일 이렇게 미리 외우고 들어가게 되면 마셜을 학자 이름을 바꿔치기 하거나 또는 학설 이름을 준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용어로 바꿔치기 하거나 또는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영구적 소득이라고 바꿔치기 하거나 딱 요 정도 선에서만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집중하고 또 쫄아서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기억번, 리카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 희소성, 수학 체감의 현상으로 발생하고 토지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의 차이로 보았다라고 해서 앞에서 이렇게 썼죠.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자,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노동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비옥한 토지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비옥한 토지라고 하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럼 비옥도가 큰 토지일수록 사람들은 높은 지대를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서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는 개념 이 정도고요. 니은번 마셜이라고 하는 거 준지대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마준일. 요거 이제 마준일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가볼까요? 마셜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설명하면서 자, 공급량이 일정한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그래서 뒤쪽은 어려워. 말이 이상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셜 준지대 일시적 소득. 요 정도면 옳은 표현 이렇게 가요. 마준일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준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디귿번 튀넨이라는 학자 위치 튀네라고 했었죠. 위치라는 것도 지대 한 결정 요인이 되게 된다 해서 자 바로 튀네는 자 끄트머리 가볼까요? 절대 지대로 보았다. 이미 틀린 거야. 튀네는 자 나중에 뭐라고요? 위치 지대설이라는 걸 주장하죠. 절대 지대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가 된다? 막스의 절대 지대설. 그건 디귿번 틀린 거야. 근데 이걸 꼼꼼히 보시게 되면 오히려 꼬여버리죠. 그래서 일단은 튀넨이라고 하는 사람 절대 지대설 이런 거 주장한 적 없고요. 위치 지대설. 두 번째 지금 한계제 생산비와 우등제 생산비의 차이 이건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문장 안에 두 개, 세 개를 완벽하게 뒤죽박죽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꼼꼼히 보시게 되면 오히려 꼬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험 문제 풀어가는 테크닉으로는 주어서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쉽게 문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 마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 점에 착안해서 수송배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해서 마르크스 하게 되면 무조건 소유 그 자체에서 다 지대가 발생한다.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죠.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수송배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 보았던 것은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는 거 위치에 따라서 다 지대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옳은 것을 기억하고 니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차액지대. 자, 토지의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는 무관화돼서 차액지대설 이거였었죠.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비옥도의 차이가 어떤 임대의 차이,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봤던 것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해서 위치를 중시했던 위치지대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비옥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지대 한 발생 요인일 뿐더러 추가적으로 모두 바로
지금 이제 토지의 위치라고 하는 것도 지대의 한 결정 요인이 된다라고 봤던 것이 바로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는 개념. 2번 준지대라고 하는 것, 끄트머리 영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준지대는 일시적 소득.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이라는 걸 키워드가 되게 될 테고, 3번 절대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생산성과 무관하게 점점점. 자,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해서 아까 27회 때 막스의 절대지대설을 박스형 문제로 구성을 했었고요. 29회 때는 이렇게 지문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지문 보시게 되면 절대지대라고 하는 것은 그게 비옥도가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 그래서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토지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한들 결국은 지대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소유 그 자체에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막스의 절대지대설. 4번 경제지대는 나와 있죠. 예,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리를 얘기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학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생전 듣도 못한 얘기가 한 개씩 무조건 두 개씩 나오더라도 거기를 쫓아가시면 안 돼. 16년간 처음 나왔던 지문 읽어보지 마. 읽어봐봤자 어차피 모르는 거야.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요것만 딸랑 외우시게 되면 시험 문제 풀어갈 때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그걸 줄여놨거든요. 절대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장담컨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뭔가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걸 쫓아가시면 안 돼. 그냥 흘려버리셔야 돼. 해서 4번은 쓸데없는 소리. 입찰지대라고 하는 거. 자, 외울 게 뭐 있었죠? 최대 지불 용의. 자, 입찰지대가 뭐라고 했어요? 최대 지불 용의. 그럼 이 얘기는 뭔 소리입니까? 뭐 개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입찰지대는 뭐가 된다? 알론소 입찰지대 이론에 따르게 되면 입찰지대는 최대 지불 용의.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아까 우리 27회 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27회 때 문제를 보게 되면 자, 24회 문제 있었고 27회 때 지금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 지대론에서 어디 있어? 막스의 절대지대설 27회 때 이렇게 사례형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9회 때 나왔던 문제에서 또 답을 3번. 자, 절대지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요는 이게 똑같은 문제를 뭐 2년 텀으로 출제가 된 꼴인데 쉽냐? 안 쉬워. 왜? 지금 4번하고 5번을 보게 되면 절대 못 알아먹을 얘기, 특히 이제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암기를 해서 그 암기된 내용에 맞춰서 가셔야 돼. 딱 키워드 딱딱 끊어서 가야 되고 결국은 학자 이름, 학설 이름, 그 다음에 키워드 한 개 정도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게 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테고요. 안 그러면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입찰지대론, 자, 절대지대설 가지고 보시오. 그 다음 문제.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앞에서 점이지대, 천이지대라는 것이 키워드가 됐었죠. 그래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빈곤층이 거주하게 되는 점이지대 등이 위치하게 된다. 두 번째, 튀넨의 자적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교통망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되게 될 것인데 교통망의 축에는 고소득층이 입지하게 된다.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도시는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되게 된다. 그 유형에는 주, 상공 등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이게 다 핵심 이론. 해서 1번 가보겠습니다.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저소득층. 자, 고용계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아니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굳이 해석하면 이건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가까운 개념이 되겠죠. 저소득층, 바로 중심 업무지구 바로
바로 옆에 입지하게 된다라고 할 것. 2번요. 선형 이론에 따르게 되면 고소득층에 주어지는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자, 요거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3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점2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지에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해서 옳은 표현. 다핵심 이론에서는 도시가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 중심지로 구성된다. 옳은 표현. 그 외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고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해서 이 도시 생태학적 이런 표현은 좀 어려운데 이 생태학적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모른다.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1번이 틀렸나요? 동심원 이론에서 자, 저소득층은 어디 중심 업무죠. 바로 옆에 입지하게 된다.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있잖아. 1920년대 시카고 이런 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저소득층 형편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결국은 파지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도심지 가까운데 입지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건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기론이라는 게 되게 이제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장을 보면 볼수록 이상해. 다시 1번 지문 가볼까요? 자,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적은 부도심, 접근성이 양호하지 아니한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일단은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문장이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혀. 부도심에 위치한다는 얘기인지 부도심에도 입지하고 또 접근성이 양호하지 아니한 지역에 입지한다는 얘기인지 문맥 자체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계속 이게 헛바퀴 도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론의 이제 어려운 점이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지금 출제가 30회 때 구성이 돼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 머릿속으로 먼저 외워야 돼.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먼저 계산한다. 정보가 반영됐을 때 N년의 가치라고 하는 데다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해내고 두 번째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라고 하는 확률의 문제로 계산을 한다고 했었고요. 거기다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두 개의 차익을 정보의 가치로 본다는 식으로 계산 문제를 계산을 하지 말고 순서대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장으로 나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이야 설명드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대단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주제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해리스 올만이라고 하는 사람 끄트머리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라고 해서 해리스 올만이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 여러 개의 핵이 핵심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고요? 집적 지향성 서로 비슷한 성격의 것들 뭉치려고 하는 성질을 집적 지향성 서로 다른 성격의 토지용 활동이라는 것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비양립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 지문에서는 서로 편익을 가져다 주는 활동 등 간의 집적 지향성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그럼 이제 앞에 수식어를 빼버리면 집적 지향성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해서 오른표. 2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 여러 개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패스. 지금 지문 보시면서 무조건 한 개 정도 또는 많으면 두 개까지 막히는 것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 이거 백날 해봤자 실제 시험에서는 무조건 또 새로운 지문을 구성을 하니까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3번 지문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 비용으로 본다. 우리 기본서에 있는데 펼 필요 없고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해서 옳은 표현. 우리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결정 요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마셜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등등등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로 정의했다. 잘 틀렸죠? 준지대로 정의했다. 이런 게 어렵다니까 지금 학자 이름 바꿔치기 하거나요. 학설 이름을 바꿔치기 하거나 또는 마준일에서 일시적 소득을 영구적 소득이라고 해서 파레토 지대란 거 있는데 우리 시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해서 외운 거에 따라 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깊이를 가지고 파레토 지대가 뭘까? 경제 지대가 뭘까? 이런 걸 파고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 하나만 해도 어마무시한 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심플하게 가는 거야. 이 문제에서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다에게 발생 요인 중 집적 지향성, 비양립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최대 지불 용이야. 나머지 모르는 얘기야. 쫓아가시면 안 돼. 3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몰라. 교재는 있지만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리카더의 차액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비옥도의 차이가 바로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마셜 일시적 좋아. 근데 끄트머리 뭐가 나와야 돼? 준지대라는 표현 나와야 되죠. 근데 파레토 지대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학자별로 학설 하나만 갖고도 그 사람들 책 한 권씩 쓸 정도로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 몇 개 가지고 마, 준, 일 이런 식으로 다시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자,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 발생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적혀 있었죠. 지금 트윈넨의 위치 지대설 할 내지도 않아. 위치 자체도 다 지대 발생 요인 중에 하나다. 즉 도심지에 가까운 토지일수록 지대가 높게 형성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막스의 절대 지대설, 소유 그 자체에서도 다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뭐가 있었지?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 이렇게 키워드 단위로 끊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양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자, 26회 때 문제 답은 5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일단은 자, 그게 세 가지 다죠. 지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됐든 또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됐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됐든 간에 자, 도시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정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일단 출발점 이렇게 잡아야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득의 증가라고 하는 것, 소득의 증가 감소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공간 구조의 결정 요인이 되게 된다. 버제스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서 틀렸죠. 교통망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자, 호이트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봤다. 해서 키워드 천위 또는 점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해서 바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관련돼 있는 개념이 됩니다. 단어 위주로 가셔야 돼. 문장 위주로 가시면 어려워. 너무 어려워져. 자, 침입, 경쟁, 천위. 키워드 천위라고 하는 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점이지대,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틀렸죠? 점이지대는 중심부에 가장 가까이 입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에서 이 표현이 공업, 소매, 고급주택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업, 소매, 고급주택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가야 돼. 주상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고급주택은 아마 주택이 될 테고 주거지역과 관련돼 있고 소매는 상업과 관련돼 있고 공업, 이런 주상공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해서 28회 문제 확인해 보셨고요. 그다음 다음의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해서 자, 유사한 도시 활동 서로 집적으로서 서로 뭉치는 것을 집적이라고 그러죠.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뭉치면 서로 불리한 그 경우를 직접 불리기라는 표현을 쓰겠죠. 이런 활동은 서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그 외 해리스 울만 등이 주장을 했다.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이라는 주장에서 이건 좀 간단한 주제 해서 이렇게 도시공간 구조 이론, 다시 세 가지,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잠시 끊었다가 최적의 공업 입지부터, 자, 입지론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